자, 이은혜, 조연수 관련 또 속보 전해드려야겠죠.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거 이 김영철 씨 대사인데 이게 무슨 얘기죠? 이 계곡 살인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사실 한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그 방송을 보고 공분을 일으켰고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건데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누리꾼들이 이 조연수와 이은혜를 비난하는 댓글을 많이 남겼던 거죠. 조연수는 이제 자신이 범인이라는 확정적인 전제로 모욕글을 썼다라고 하면서 100명이 넘는 사람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총 7명과 합의를 했고 각각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나간 걸 보고서 이 비난 댓글을 다니까 그때 고소를 당했던 누리꾼들이 억울함을 지금 당연하겠죠. 이게 비난이 아니었던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은 누리꾼들이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었던 건지 잠깐 듣고 가시죠. 관련인들까지 한번 계좌를 다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된다. 글을 쓰고 마지막에 야 이들아 다 지옥에다 가라 이걸 썼는데 모욕이 걸린 거라 저도 할 말이 없었죠. 매뉴얼이 있대요. 반성문을 먼저 쓰래요. 써서 스터디 카페 가서 써서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이제 제가 합의금은 얼마입니까 하니까 1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양 변호사님 인당 100만 원 그리고 반성문. 글쎄 이제 그래요. 뭐 지옥이나 떨어져라라는 식의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잘못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다만 그 이후의 상황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과문이라고 하는 게 거의 정해져 있던 모양이에요. 내용이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뭐 내용을 보면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싶다라든가 저런 프로그램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식의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반성문을 써서 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의 일이긴 하지만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식의 사과를 강제하는 게 위헌이라는 결정도 한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뭐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의견을 갖는 것 자체는 그게 지나쳤을 경우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또 사과를 저렇게까지 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위헌이라는 그런 결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기도 하고 저게 그대로 처벌을 받으면 본인에게 또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썼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상황이 조윤수라는 자가 했던 게 지금 사람을 해쳤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지나치다고밖에 또 이건 역시 또 지나치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야,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조현수의 이 법률 대리를 맡았던 한 변호사가 이분들한테 그때 받았던 1인당 100만 원씩 받았던 거 정말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해서 막 일부 돌려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이 변호사가 일부 누리꾼들한테 이제 사비로 합의금을 돌려줬다 그러면서 왜 돌려줬냐면은 도피 자금을 내가 마련해 준 셈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변호사께서도 좀 마음이 괴로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왜 이은혜 조연수를 변로해 줬냐라는 비난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고소가 취하되지가 않아서 분통, 수사를 받게 되고 또 전과가 남는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막 우라통을 터뜨리고 있다는데 잠깐 듣고 가시죠. 왜 경찰의 리소스를 조연수 때려잡는 데 쓰지 않고 그놈이 고소했다고 뭐 살인자가 고소하든 뭐 착한 사람이 고소했든 고소 들어왔네 수사를 하고 그러면서 아니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하니까 네 억울하면 압니다. 화가 나는 상황을 봤을 때 군중들이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군중들한테 욕했다고 니네 다 처벌받을 때 다 닥치고 앉아있어 이거 아니에요. 대체 가해자 편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가해자 편인지 모르겠어요. 야, 박 변호사님 진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연수 이은혜 욕했다고 해서 나한테 전과가 남는다? 저 억울해서 잠이 옵니까 이거? 사실은 뭐 엄밀히 좀 말하면 좀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또 다른 어떤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명예훼손 사건, 모욕 사건은 친고죄 아니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합의가 되면 형사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문제 사실은 합의를 계속 강요받고 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혹시나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전과가 됐거나 아니면 명예훼손죄로 확정받은 사람은 재심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완전 따로 본다 그러면 재심도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돌려주는 합의금이라면 그건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합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네. 지금 본인이 그 변호사가 좀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 받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12월에 도피 전까지 조현수가 이제 이 경찰 조사를 받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피해자, 이 고인 윤상엽 씨가 수영을 할 줄 안다고 그 사람 수영할 줄 알아요? 뭐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수가 첫 조사에서 윤 씨가 수영을 할 줄 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윤 씨가 수영 교실에 다녔고 수영을 배운 적이 있고 그래서 사건 당일에도 2~3번 다이빙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조사에서도 조현수는 윤 씨가 수영하는 거 내가 봤다, 내가 증인이다라고 거듭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이 이제 다른 일행을 불러서 조사를 했더니 좀 증언이 다르다는 거죠. 일행들은 이제 윤 씨가 튜브 없이 수영하는 거 나는 못 봤는데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4차 조사부터는 조현수의 태도가 좀 바뀌는데요. 아예 그때부터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 일행들 2명 같이 따라갔던 일행들 그 진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사실 지금 검찰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혐의가 부작위한 살인을 적용을 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윤 씨가 저 계곡에서 떨어진 것까지는 자발적으로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저게 자발적으로 뛰어내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 부분을 밝혀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일단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물에 뛰어들었고 뛰어든 다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물에 빠지면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해주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 도와줬다는 게 살인죄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할 줄 몰랐다.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영할 줄 모르는 줄 뻔히 알면서도 물에 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진술이 중요한 겁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지금 저 입수 다이빙하는 장면을 촬영했던 그쵸. 그 이은혜의 휴대폰. 이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사건 반장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21초 정도 조금 흐릿흐릿한 화질에 편집됐을 거로 보이는 그 휴대전화. 사실 그거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면 거기에 입수 전후에 많은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 윤상엽 씨 모습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유력한 증거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정말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경찰이 이미 2020년 4월 달 이때가 언제냐면 재수사를 시작한 지 5달 만입니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5개의 뭐 대포폰을 포함해서 이은혜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이 전화기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은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이 영상을 낸 다음에 이 전화기는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압수수색도 하고 있는데 그 전화만 좀 확보를 한다면 지금 얘기했던 부작위의 살인죄 훨씬 입증하기 좀 수월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참 어디 갔을까요, 진짜. 자, 그런데 이 기자, 이은혜가 이제 의심을 받는 그 사건이 3개였잖아요. 처음 석바위, 2번째 파타야. 자, 그런데 첫 번째 석바위 파타야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종결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래서 2사건 모두 의혹으로 남게 됐습니다. 파타야 익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이제 태국 경찰로부터 이제 부검 기록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고요. 사망 보험금도 고인의 가족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사고사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고유정 사건 때 고유정이 이 사선 변호인을 구했다가 정말 그 변호인들이 엄청나게 여론에 막 치도곤을 맞고 사임계를 내면서 한동안 변호인을 구하질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은혜도 지금 약간 비슷한 양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지탄을 받고 있다 보니까 사선 변호인이 쉽게 나서지를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본인들은 이제 국선 변호인 도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사실 국선 변호인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이게 시청자분들이 잘못 오해하기 쉬운 게 변호사가 뭐 없는 일을 만들어낸다거나 영화 보면 그런 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 사실 힘들고요. 그리고 의외로
변호인이 도움이라는 게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에는 못 틀어놓는 얘기를 이게 피의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잡아떼고 있는 상황을 설득을 해서 변호인이 또 제대로 자백시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너무 비난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